김경래의 최강 시사.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년 전이네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3주기죠? 네, 구의역 참사. 5월 29일 예. 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서 숨진 사건입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논란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그 참사가 발생하고 예. 그 다음 날 바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이제 이미 많은 시민들이 그 추모 포스트잇을 맞아요, 붙이는 맞아요. 그곳인데요. 구역에서 이렇게 기차가 들어오는 두 번째 스크린, 그 우리가 이제 구역들이 있잖아요. 1구역, 2구역 중에 네. 거의 그러니까 기차가 들어오는 곳에 가까운 곳입니다. 예. 근데 저도 거기서 가만히만 있어도 기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 무서운 속도가 느껴집니다. 그럼요. 멈추긴 해도. 예. 근데 두 명이 혼자 작업을 했으면 분명히 살았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작업 12를 하고 있잖아요. 스크린도어를 빨리 예.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을주역인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예, 다른 또 일을 해야 고쳐야 되니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몰두를 하는 겁니다. 혼자서. 네. 근데 만약에 2인 1조였다면 원칙대로 법과 매뉴얼대로 지금 기차 들어오니까 내려서 잠시 쉬었다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불가항력적 사고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김영균님 그 태안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2인 1조였다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다 옷이 실수로 네. 그걸 빨려 들어가잖아요. 옆에 있는 동료가 그냥 벨트만 딱 눌러주거나 단추만 눌러갖고 딱 멈추게 한다든지. 예. 심지어는 제가 안전 전문가를 한번 만났는데요. 요즘에 이분이 이송규 안전팁이라는 것도 하시는 분인데 요즘은 돈 조금만 들이면 누가 이게 2인 1조 할 것도 없대요. 그냥 끼면 바로 멈추게 하는 설비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사람이 끼거나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그 우리 태안 화력발전 사고 보시면서 알겠지만 어둠 속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석탄을 싣고 그 움직이잖아요. 자칫하면 진짜 빨리 들어가겠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무섭고 답답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계속 2인 1조를 주장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 얼른 버튼을 눌러갖고 멈추게 하면 된다. 네. 근데 이것도 맞긴 맞습니다. 이 혼자서 작업하는 것보다 2인 1조 훨씬 안전한 거 맞는데 근데 결국은 산재가 그래서요. 돈 문제야 돼.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뒷전에 두고 네. 어쨌든 특정 자본이나 대기업이 조금 더 돈 더 벌려고 네. 그 예를 들면 사람 딱 끼어들어 가지고 센서가 작동해서 바로 멈추게 하는 사람이나 뭐 그 석탄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어떤 생명체가 끼어들었을 때 그 센서만 설치해도 된다는 거예요. 큰 돈 안 든답니다. 근데도 그걸 설치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죽는. 그래서 오늘 금요일 아침부터 우울하게 드리 죄송한데요.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께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실제 1년에 한 2,000명 안팎이 너무나 안타까이 숨지는 것을 저는 가끔 눈물 나요. 아침에 엄마 아빠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일 잘하고 올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도 꼭 잘하고 와. 오늘 저녁 일찍 와. 김치찌개 된장찌개 밥 해놓을게. 뭐 이러고 헤어졌던 분들이 싸늘한 죽음에 대해서 돌아온 게 1년에 2,000명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의역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김영균 씨 사건도 예.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요. 지금 간단하게는 예. 말씀하신 2인 1조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 규정이 안 지켜져서 사고가 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서울 지하철 승강장 고정도 68%로 감소했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스크린도어가 결국 사실 시민들 요구에서 만들어진 예, 그렇죠.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사고가 많이 떨어지지 않게 나니까. 예전에 막 밀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자살자가 많았어요. 자살하신 분도 있었고 예. 시각장애인들께서 실수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68%나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저는 답답합니다.
답답할 때도 있지만 예. 그래도 조금씩 좋아진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 그리고 정비 직원도 140명에서 381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당장 140명, 381명이니까 혼자 다니는 걸 2인 1조로 다닐 수 있는 구조는 됐고요. 그리고 또 예. 하청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그렇죠. 비정규직이었고요. 위험의 외주화. 예. 그러니까 위험한 업무를 자 여기가 1, 4호선이었잖아요. 그때 구역 2호선이었잖아요. 예. 5, 8호선은 사고가 안 났어요. 상대적으로. 5, 8호선은 보니까 직영체제였던 거예요. 정비 인력이. 정규직들이었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제가 안진걸 사장이 김경래 기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스크린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자기 회사 직원이니까 아무래도 신경 조금 더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영무원들도 아이고 우리 김경래 직원 나왔네 고생 많네 하면서 둘이 아들 작업을 혼자 하고 있어. 아니면 뭐 임시로라도 누굴 보내준다든지 이게 원활히 되는데 1, 4호선은 어떤 거냐면요. 진짜 이 위험에 애주하는 게 고약한 게 일단 자기 직원이 하니까 누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아하. 그리고 예를 들면 영무원들도 저 외주하니까 우리 업무 아니니까 네네. 혼자 알아서 둘이 알아서 하고 가겠지. 근데 CCTV 보면 혼자 하는 것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 위험한데 혼자 하세요. 그 하청업체 직원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매뉴얼을 안 지켜 네. 이렇게 해줬는데 예를 들면 상대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 예. 물론 모두가 정말 그런 CCTV도 제대로 봐갖고 예를 들면 주의를 줬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자기 직원이냐 아니냐 직영이냐 아니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위험의 애주와 죽음의 애주와 사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태안화력발전소도 그랬고요. 거기도 네. 비정규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는 전부 다 직영 체제로 하는 것. 특히 위험 업무, 안전 업무, 국민 건강과 생명 관련된 업무는 다 직영으로 하자, 정규직으로 하자는 게 우리 사회 합의인 거죠.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이 지하철 그 스크린도어 정비는 직영으로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발전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김용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후에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법이 예. 산업안전보건법이었죠. 산업안전보건법. 근데 그때 바뀔 때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거 좀 신통치 않다. 예. 실제로는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자라고 예. 되어 있지만 그게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온청 산업재체를 강한 그러니까 도급 승인 대상, 그러니까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을 승인 대상을 4개 화학물질 취급설비 개조물 해체 철거 작업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산, 불산, 칠산, 염산 취급설비를 개조하는 분야 해체하는 철거하는 작업을 한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역 김군이나 태안화력 김용균님 같은 경우에는 그 도급 승인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정비 또는 예를 들면 한 분은 스크린도어 정비를 맡고 한 분은 컨베이어 벨트 정비를 맡은 거잖아요. 그 네. 관리 감독하는 걸 맡은 거잖아요. 네. 이것이 도급 승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업무를 외주하지 말아라. 도급 주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하도급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네. 직영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작 이 대상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 잘 이게 이해가 안 이게 되는 문제가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때 예. 민주당의 정의당 일간에서 낸 법안은 원칙적으로 다 중단하는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도급을. 법 논의하는 네. 과정에서 아마 기억나시겠는데 제가 특정정 의원님 말씀해서 생각도 하는 의원님 뭐 이게 이렇게 하면 기업 망한다, 기업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 반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막판에 제 입법 과정을 쭉 모니터링해 보면요. 민생입법이나 노동입법이나 이런 생명안전입법 보면 어차피 이게 기존의 기득권 질서에서 결국은 산재 사망이 방치되거나 또는 어떤 민중이나 국내 유리한 법이 되려면 거기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돈을 더 들여야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 센서 설치를 의무한다든지요. 그렇죠? 2인 1조를 의무한다든지 아니면 하도급을 중단할 테니까 본사가 직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본사가 이제 그게 자기는 예전에는 하도 그냥 줘버렸던 걸 직접 해야 되니까 피곤해지잖아요. 네. 예. 뭐 요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꼭 막판에 보면 잘못된 간섭 같은 게 들어옵니다. 로비 같은 게. 이거 너무 과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뭐 시기상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완벽하지 않은 법이 통과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용균 씨가 이게 석탄 관련된 그 장비를 점검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하청업체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법을 바꿨는데 막상 그 일은 하청 금지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그 아마 언론 보도 좀 보신 분들은 구역 김군 아까 말씀한 태안화력 예. 김용균님이 그 위험한 업무 했던 건 정작
그렇죠.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이라는 노동계 산재예방단체들도 계속 결국은 이 법안이 산업안전법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민주노총 노동계 표현 그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자본과 보수여당 경제부채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 시행령에서는 더욱 후퇴해 반의 반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시는 태어나는 김용균님과 구역 김군이 없도록 했다는 정부 약속이 이번 시행령에도 담겨있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지금 1인 시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정부의 입장은 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통과를 일단 시키고 시행령을 좀 더 면밀하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그 시행령이 막상 또 다른 아까 여기 표현했듯이 다른 경제부처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제자리 걸음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시행령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급 위험의 애주화를 막으려고 죽음의 애주화를 막으려면 직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면 본청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동부라든지 이 산재예방부서가 이것은 직영을 해라라고 예를 들면 시행령에 규정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도어를 고치는 업무라든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어떤 정비 업무 그다음에 컨베이어벨트 관리 업무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다 직영하게 하고 근데 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도급을 줘야 되는 것만 이렇게 승인을 받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후퇴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도급 승인 대상이 4개 화학물질을 항상 위험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도 막 터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면요. 어저께 그 공사장 수소 탱크 폭발하고 2분 돌아가셨잖아요. 딱 누가 보기도 위험하잖아요. 거기는 뭐 견학 과정에서 그렇죠. 폭발했다는데 어쨌든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취급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개 작업을 한정이 돼버린 거예요. 도급 승인이. 나머지 그러니까 스크린도어라든지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뭐 일반적인 뭐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거 사고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데가 다 빠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반의 반쪽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청 책임을 모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김훈 선생님 그 사설이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건설 기계 27개 중에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 4개밖에 지정을 안 해놨다. 이번 시행령에서 보면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게 범위를 놨기 때문에 이게 뭐 제자리 걸음 아니냐 사실상 막 법은 만들어졌지만은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얼른 소개하면 마침 또 어제 김용균 특조위에서 그러니까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의 위원장인 김지영 전 대법관입니다. 그 노동법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어제 이 특조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산재 예방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왜 잠정 중단하냐면 5개 발전소가 협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조사에 협조를 안 해준다. 대통령도 나서서 유가족을 만났고 총리도 나서서 이 문제만큼은 엄정하게 진상조사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공기업들이 협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면 뭐 자기들의 잘못이 그동안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1년 2,000명 안팎의 산재 사망자가 있는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가장 이야기되는 게 아까 방금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의 애조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하자는 거 하나하고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되는 거죠 법을. 두 번째로는 결국 기업살인법을 이게 이제 노회찬 전 대표님이 제출했던 법안입니다. 기업살인법. 그러니까 자기 현장에 작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노동자가 돌아가시거나 중대재해를 하면 그 기업의 고위 관계자, 사장 이런 사람도 기업도 처벌하고 그런 고위 관계자 처벌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야 센서 설치해. 뭐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직접 우리가 고용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살인법이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같은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법안 제정 과정에 입법운동 같이 했었는데요.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기업살인법으로 되어 있는데 또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캠페인하면서 단어가 너무 세다. 기업이 무슨 꼭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도 아닐 텐데 최대한 그래도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조금 부드럽고 호소력 있게 하려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기업과 그 처벌하자.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완화해서 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법안 상정만 돼 있고 아무것도 진척은 예. 없죠. 결국 일면 보수야당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면 너무 노동자 중심으로 간다고 어저께 나경원 대표님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정치자들께서도 아마 거기에 그렇게 동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시민단체 캠페인 해보면요. 노동안전이라든지 어떤 노동기본권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거의 통과가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노동자나 우리 서민 일하는 집단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집단이라든지 그들과 굉장히 친화를 가지고 있는 고위 경제 관료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했을 때 거의 이게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이 너무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노동자의 목소리가 너무 국회나 국정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산재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김훈 선생님이 예. 죽음 사람이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는데 땅에서 책임을 소멸해 버리고 이유는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하늘로 솟았다. 누가 하늘로 솟아 누가 갖고 왔습니까? 근데 재벌 대기업들이 갖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은유적으로. 네. 자, 구의역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인데 뭐 일정 부분 좀 한발 반발 나간 거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 민주노총 노동계 평가가 반의 반쪽으로 전락했다 했다는 것은 어쨌든 4분의 1 정도는 진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저는 그래서 답답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구역 같은 경우도 박원순시장에 나서서 그럼 이제 정비 인력은 전부 다 정규직 하겠다.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지만 예. 조금 나갔지만 앞으로 갈 길은 더 멀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이 어느 무엇보다도 최우선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제도를 예. 만들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호소 드려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